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2차전지 대장주죠.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종목 분석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서 영상에 나오는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한 매매 시에는 이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은 워낙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7조 4,626억 원, 상당히 좀 고점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이 14%가 넘어가는 아주 우량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종목의 주요 사업이 이제 양극재 사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보면은 이 하이니켈계 양극재 판매 호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주요 거래처로는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에 하이니켈계 양극 소재 중심으로 사업 재편한 이후에 이 NCA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에코프로 기존의 에코프로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되면서 신설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최근에 하락이 좀 있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다루는 이유는 아주 주요한 구간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투자 모멘텀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은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최근에 하락 이후 악재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주주 임원진의 악재 그리고 공장에 또 화재가 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이 악재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 한마디로 나올 건 다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시장의 반등 안에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판단. 이게 첫 번째 투자 모멘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악재에 대한 것은 대부분 시장에 나와 있죠. 다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수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성장주로 분류되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내렸는데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반등을 하고 그 안에 중심에서는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라든지 이런 실적이 담보되는 성장주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혹은 이 실적이 담보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은 성장주로 분류된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상당히 실적이 크게 뒷받침될 여지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1위까지 달성을 했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상당히 많은 기관과 외국계 자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 패시브 자금이 얼마든지 더 추가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조정을 활용해서 그래서 악재로 인한 추가 하락 가능성 줄어들었고 시장의 반등에서 패시브 자금 다시 한번 크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재에 대한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뭐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펌을 선임을 했고 그에 대한 뭐 기사도 있었죠. 최근에 이 내용 보면 에코프로비엠 이동채 회장이 지인 계좌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보도 나오면서 주가가 악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임직원 6명이 김앤장 선임해서 법적 대응 준비 중이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사건 내용이 그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 물론 뭐 김앤장을 선임했다고 해서 다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닌데 그만큼 이제 악재로 인한 주가 하락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때 이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2위까지도 됐었던 에코프로 BM인데 이 증권가에서는 이 에코프로 BM의 악재들 물론 지금 유효하지만 이로 인한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내다보는 의견이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 화재건이나 내부자 거래 이슈로 비즈니스 자체가 흔들릴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사업과는 이 악재들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내부 거래가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의견도 있고 ESG 경영이기 때문에 뭐 책임 경영 관점에서는 최근에 악재가 별로 좋을 건 없지만은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안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의 주요 제품들, 양극재 제품이겠죠. 이런 주요 제품의 가격 상승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 상승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재료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전기차 제조사의 가격 인상 압박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배터리 가격이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죠. 배터리 가격이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양극재라든지 여러 가지 원료들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당 13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시당 100달러 정도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하지만 이 공급망을 고려한다면 어렵죠. 왜냐하면 배터리용 코발트 가격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100% 이상 올랐다. 이렇게 좀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죠. 황산 니켈도 55%, 탄산 리튬은 569% 치솟았다고 하죠. 리튬 시장 특히나 2022년에 역대급 공급 부족을 겪을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에코프로비엠 주요 사업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배터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 상승분이 반영이 된다면 수익성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완성차 업계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가격 상승 압력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국내 배터리 리튬 수요가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동시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거래처 삼성 SDI나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인데 이런 주요 거래처의 사업 확장도 지속돼서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된다. 결국에는 주요 거래처가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게 변함이 없고 국내 배터리 시장 규모도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거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죠. 국내 배터리 리튬 수요 2030년에 6배로 올라간다. 얼마 전 기사예요? 오늘 기사네요, 오늘 기사. 그래서 보면 이 전기차 배터리 수요 크게 늘면서 2030년 국내 배터리 업체 리튬 수요가 올해 6배 수준 될 거라고 예상되고, 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2차 전지용 리튬 수요는 2025년에 104만 3천 톤, 2030년에 274만 9천 톤에 이를 거라고 하죠. 올해 대비해서 각각 2배, 5배 이렇게 달한다고 하는데 금액 규모로 봐도 엄청납니다. 2025년에는 300억 달러가 넘어가고 2030년에는 800억 달러가 넘어가죠. 올해 132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나 그 안에서 이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회사는 당연히 국내 대장 기업들 LG에너지솔루션, SK온,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세 개의 회사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배터리 3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글로벌 수요도 상당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리튬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 주요 거래처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의 이 사업 확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양극재 제조사 에코프로비엠으로부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0조 원대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받기로 했다. 이 기사 내용에서 미뤄볼 수 있지만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양극재 공급이 10조 원대 규모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거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배터리 사업 이 미국 1공장 그리고 헝가리 2공장 양산 SK이노베이션, 그래서 올해 SK이노베이션의 매출액은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전년 대비 약 2배로 성장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연간 6조에서 6조 5천억 가량의 시설 투자 자금도 이어지기 때문에 주요 거래처의 사업 확장이
에코프로비엠의 모멘텀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모멘텀은 실적 증가 수익성이 병행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자체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사 내용 보면 이 주식, 이 에코프로비엠 주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증권가의 여러 가지 의견치가 있지만은 올해 80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말하는 증권가도 상당히 많았죠. 물론 그 사이에 악재가 있고 했지만 어차피 근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악재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80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 유지, 이 부분의 증권사 의견을 저는 뭐 어느 정도 이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랑 수익성이 담보돼야지만 가능한 수치예요. 그래서 2021년도 4분기 매출 에코프로비엠 5,258억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2020년 전년 동기보다 21% 늘어난 수치죠. 그래서 이제 2022년도 1분기에 가동될 예정이었던 양극재 공장이 조기 가동됐습니다. 작년 12월에 조기 가동되면서 4분기 매출에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BMW가 전기차 배터리 물량 공급을 앞당겨 유기했기 때문이다. 이 주요 거래처가 상당히 좀 급한 거죠. 수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BMW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출시한 순수 전기차 모델의 초기 물량이 모두 판매되어서 생산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 아까 SK이노베이션의 투자 계획과 더불어서 BMW도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거래처인데 이 투자 계획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22년도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이 2조 9,830억 그리고 영업이익 2,810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주가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시총이 상당히 내려와 있잖아요. 7조 5천억 이하로 내려온 상태여서 그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다면 멀티플 글로벌 이제 전기차 업체들과 겨루어 봤을 때 충분히 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투자 모멘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고 시장의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 양극재 제품의 가격 상승 압박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제 국내 배터리 리튬 수요가 2030년까지 꾸준하고 주요 거래처의 투자가 확대되는 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에코프로비엠에 중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 증가와 수익성이 병행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41선까지 주가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고점 57만 5천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40%가량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그 섹터의 대장주인데 40%가량의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조정을 받은 거고요. 일봉상도 그렇고 주봉상도 혹은 월봉상으로도 현재의 하락이 이어질 확률보다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들어올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반등이든 혹은 실제로 다시 밸류에이션 재평가든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관의 매도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영향을 주는 선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요. 외국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세를 강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은 에코프로비엠이 이 32만원 위에서 주가를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저항 매물대 구간 45만원 근처까지는 다시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크게 몰빵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 지지 구간이라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상승 여력은 이 매물대가 상당히 몰려있는 45만원, 단기 매물층 45만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가격에서라면 40%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향후에 이제 이 임원진들의 관련된 악재들 어떤 식으로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그 45만원까지 가는 과정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냐 없냐의 여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황 자체가 워낙에 활발하고 이 섹터 내에서 기업의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의미 있는 정도로 유입되지 않으니까 너무 뭐 단기간에 올릴 거란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32만원 위에서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려 있으신 분도 편간 조절을 좀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당 종목은 중기적 관점에서 이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상승 사이클 잡힐 때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으로 이어가시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은 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얼마든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놔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라도 기존에 종목 분석 완료된 종목 중에서 다시 한번 재분석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제가 이제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다시 2차적으로 종목 분석을 할 여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